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륜의 대표 변호사 원상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리뷰영님께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올린 폭로 영상 하나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존칭 생략하고 유튜브 채널 이름만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서 리뷰영이가 언급하고 있는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모든 영상을 내린 채 활동을 중단했고요. 또 언급된 주PD도 사과문을 게시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약간의 반박하는 영상을 올린 것도 확인되네요. 뉴스에서도 나올 정도로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노아 AI라는 유튜브 분석 웹사이트를 통하여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을 찾았고 그 영상의 썸네일과 유사한 썸네일 이미지와 제목을 달아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유명 영상의 스크립트까지도 추출하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스크립트를 복제한 것인지 참고만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우주고양이 김춘삼 영상이 모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스크립트도 카피해서 영상을 제작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그대로 사용하긴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리뷰영이는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자신의 영상의 썸네일, 제목, 주제도 유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으며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스크립트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영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썸네일에 관해서만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직접 유튜브 영상 썸네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분을 법률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그 경험과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말이지요. 먼저 저작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작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승소한 판결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대법원 판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럼 이 사건은 들어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은 보통 배경으로 그림, 사진 등을 넣고 그 위에 강조하고 싶은 제목 등을 글자로 표현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만약 썸네일 사진을 본인이 촬영하거나 배치, 구성 등의 독창성이 있다고 한다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무채색 바탕에 제목 형태의 글자만 있는 썸네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를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승소한 판결은 그러한 썸네일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은 검정색 바탕 화면에 땡땡땡 등과 같이 단순히 해당 영상물의 제목을 기재한 것으로서 해당 글자의 배열이나 형태 등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우주고양이 김춘삼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리뷰용이 썸네일을 보면 우주와 관련된 사진이 들어가고 글자 배치도 약간은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렇다면 리뷰영이 썸네일에 저작권이 있다는 전제로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리뷰영이 썸네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다른 사람 저작권을 무단히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의거성 여부입니다. 이 뜻은 침해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이 아니라 바로 그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 유사성 여부입니다. 만약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사성이 인정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 시비에서 회피하기 위하여 약간 다르게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서로 동일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잘 알려진 소녀상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법원은 소녀상과 그림책에서 등장하는 소녀상은 서로 표현물이 상징하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도 했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썸네일은 리뷰엉이 썸네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제목도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의거성 또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본다면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리뷰엉이의 썸네일 삭제 요청에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주고양이 김춘삼도 빠져나갈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서 말입니다.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실제로 제가 승소한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썸네일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은 해당 썸네일이 신청인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를 개진하면서 썸네일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유튜브 채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비평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100번 양보해서 유튜브 썸네일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떨까요?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리뷰엉이를 카피했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썸네일상의 제목도 서로 같은 점과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GPT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한 것처럼 내용은 잘 모르지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수익을 내었다 라고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렇게만 본다면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저작권법의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PD가 게시한 추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PD가 영상을 통해 리뷰엉이 썸네일과 이미지가 유사한 다른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비교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만약 리뷰엉이가 저작권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썸네일이 사실은 다른 유튜브 썸네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면 리뷰엉이 썸네일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도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는 등 예외에 따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만약에 리뷰엉이 썸네일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썸네일은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유튜브 표절과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제 판결 사례에 비추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거나 그대로 판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하는 판사님의 성향, 가치관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정당하고 공정한 생태계가 되어가기를 바라여 봅니다.